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모동행 심원장이에요. 제가 오늘 동영상을 켠 이유는 어제와 연결해서 그 병원 동행 2회차 2부를 준비해 볼까 싶어서 열었어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그 밑에 설명에는 잘 달아놓긴 했지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좀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일반 가정 원칙에서 가정 이외의 곳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다만이라고 표시해 드렸지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가급적 가정에서 서비스 하시라라고 권해드린다는 게 조금 더 강하게 전달하다 보니 없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집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병원에서 병원으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논쟁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아직까지도 환수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꼭 유의하시고 우리 이 재가급여의 일반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요, 이 병원 동행을 하는데 입원을 했을 때 서비스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했을 때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따단! 가능할까요? 자, 입원을 했을 때는요, 사실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서비스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재가센터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어르신들 보호자분들께서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으시거나 근처에 있으시더라도 직장 생활 때문에 바로 못 오시는 경우, 어르신은 또 다급하게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호자 없는 간병인 있는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입원 병동이 있다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그 시간 조금 더 봉사한다고 해서 수가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해 하시거나 막 화를 내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보통 센터들도 그 입원을 도와드리는 시간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가 자비로도 내드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수급자도 그렇고 보호자들도 그렇고 입원해 있을 때 개인 간병인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간병인을 쓰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루 종일 간병인을 두자니 잠시 두자니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기존에 돌보던 요양보호선생님이 와서 좀 쭉 같이 돌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의논을 많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보험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거는 장기요양급여를 따로 이용하셔야 되고요. 입원을 하시면서 바로 시작되는 보험은 어떤 걸 이용하시나요? 건강보험을 이용하시죠? 건강보험은 또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비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보험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같이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입원하셨을 때는 우리 장기요양보험에 의거한 요양보호선생님이 어르신 옆에서 같이 그 시간 동안에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섭외하시거나 혹은 병원에다가 간병인을 의뢰하시거나 또는 병원이 보호자 없는 간병실을 이용하시거나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병원 동행은 가능하나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정 내 서비스, 가정 방문 급여의 일반 원칙과 또 일맥상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병원 동행 두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병원 동행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